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지금 시간은요, 오후 5시 48분이고요. 이 영상은 아마 새벽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3시 반 기준으로 해서 3시 반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NXT장에서 지지선을 더 이탈시키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5시 50분 기준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나 항상 우리는 중요한 구간대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뭐야 된다?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CES가 열리는 거는 이제 우리 수요일 기준으로 자, 정확히 CE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수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개막이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빅테크들이나 아니면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나 LG나 현대 이런 기업들은 미리 우리가 어떤 것을 전시할지 미리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에 발표가 좀 나왔죠, 먼저. 근데 일단 메타에서 특별한 로봇 핸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번 CES에서 이 로봇 핸즈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안 한다라고 하면 그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단기적인 실망에 대한 부분들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물렸다라고 했을 땐 무조건적으로 더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보려면 일봉상 강력한 양봉의 중심선을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장 마감 KRX 기준으로 이탈이 좀 나왔습니다. 이탈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지지선에 대한 구간들이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이요. 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빠질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인 흐름에서 조정이요. 어쨌건 단기적인 그림이 잠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열리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올라갈 거니까 버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39,000원 자리에 이 주봉상 강력한 지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밀린다고 했을 땐 39,000원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9%가 추가 하락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추가 하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버티자, 추가 매수하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썸네일 보셔도 알겠지만 여기 찍고 재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이 항상 무슨 구간이요? 반등 구간이거든요. 돈을 많이 쓴 구간이 우리가 일봉에서 봤을 때 돈을 많이 쓴 구간이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도 돈을 많이 썼죠. 근데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쓴 데가 어디요? 바로 이쪽 구간이요. 아니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가 돈을 더 많이 쓴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거래량과 함께 뭘 봐야 되냐면 거래 대금을 봐야죠. 가격에 대한 부분이 틀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거래량이 더 쳐졌고 거래 대금이 이제 8천억이지만 이 구간 얼마죠? 이 구간 8,900억입니다. 거래량이 덜 터졌어도 덜 터졌어도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더 터지는 거다 이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거래량이 터졌던 봉 두 개에 대한 종가와 시가에 대한 지지선이 얼마요? 39,000원 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정말로 깨진다라고 했을 땐 엄청난 투매가 나올 거예요. 왜? 이 구간을 보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엄청난 투매가 나올 건데 그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바로 여기겠죠. 38,500원. 그러면서 21선이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CES로 인해서 어떠한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열어두셔야 된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함부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물을 타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좀 빠른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어쨌건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망 매물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CES에서 어떤 메타 손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지금 자리는 뭐야 돼요? 관망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단기 대응을 하고 들어왔다라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대응하러 들어왔다. 그럼 손절하는 자리고요. 중기 대응하러 왔다. 그럼 기다렸다가 추가 하락했을 땐 추가 매수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중기적인 흐름, 주봉의 흐름에서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시간대가 5시 54분인데 지금 보시는 분 아마 6일 새벽에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간단하죠. 추가 하락이 강력하게 발생을 했을 때 지지에 대한 부분 나와준다 라고 하면 이때 다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구간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일봉상 5일선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5일선 구간 이탈 잡고 43,500원이 손절 라인이니 44,000원 초반 구간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러 단기적으로 매수 타임 잡으러 들어와서 올라갔을 때 익절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탈했을 때 당연히 뭐요?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내가 원익홀딩 더 사고 싶은데 마이너스 9% 빠졌으니까 기회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인호그 더 사고 싶은데 원익홀딩스 조정이 나왔네. 근데 단기적으로 5일선과 강력한 양봉의 중심선을 이탈했네. 그러면 하방에 대한 힘이 강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럼 중기적인 흐름은 어떻지? 중기적인 흐름 봤을 때 5일선 지키고 있네. 5일선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네. 그럼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야겠다. 쌤 근데 추가 매수 안 했는데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주가가 그대로 올라간다. 뭐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추가 매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항상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익홀딩스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는 구간이요? 지금은 관망하는 구간이다. 함부로 추가 매수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라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중기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CS에서 만약에 메타나 아니면 원익 로보틱스나 원익 홀딩스가 전혀 뭐 어떤 언급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죠? 하지만 이 다음에 CS가 또 끝나고 어떠한 기대감, 메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단기 재료 소멸은 불가피하다. 내용이 안 나오면. 그러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이상은 없다. 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얘기하면은 뭐 욕만 먹겠지만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좀 정확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 관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아직 상승에 대한 탄력을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기회를 또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달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반등 타이밍에서 주가가 잡히거나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땐 추가 매수 타이밍, 요 정도까지 전달을 드릴 수 있겠네요. 목표가는 잘 모릅니다. 저도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지 이 종목이 10만원 갈 것 같다,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만약에 이 종목이 20만원 간다 했는데 증시가 만약에 막 하락을 해요. 조정을 받아. 그럼 계속 들고 가야 돼요?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증시의 흐름과 같이 봐야 되는 거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그건 알 수 있다. 단기 흐름은 좋지 않고 중장기 흐름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망하고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에 대한 전략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 말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 전달을 드렸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종목,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 올라가는 것 빠지는 것 항상 있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을 무조건 따라하라가 아닌 참고하라 이고, 하락할 때 말씀드리면 변명이지만 올라갈 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0% 맞는 전략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유튜브 마찬가지, 보시는 다른 유튜브 마찬가지, 무조건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 이 도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45-9501 이쪽으로 원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변동성 보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나왔을 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없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꼭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